시쿵 시즌4는 시의 테마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문학으로 삶을 논하고 문학으로 세상을 읽는 김은자 시인입니다. 한 주가 문학으로 삶을 나누고 시 한 편으로 세상을 건너가는 김은자 인사드립니다. 어느 심리학자가요, 처음 보는 두 남녀를 자신의 실험실에서 사랑에 빠지게 하는데 성공한 사례를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좀 재미있는 연구라 소개해 보겠는데요. 남자와 여자를 서로 다른 문에서 실험실로 들어오게 한 뒤에 마주보고 앉혔답니다. 그리고 대화를 시작했는데요. 아론 박사의 질문은 모두 36개였다고 하는데요. 처음 몇 가지 질문은 아주 가볍게 유명해지고 싶나요? 어떻게요? 이렇게 가볍게 질문을 하다가 질문의 강도를 조금씩 높여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각자의 눈을 4분간 침묵 속에서 가만히 들여다보게 했다고 해요. 어떻게 됐을까요? 두 사람은 결혼에 골인했다고 합니다. 눈이라는 것은 마음의 창이잖아요. 영혼의 창이기도 하고요. 눈을 마주보면서 그 순간 느낀 가장 중요한 사실은 단순히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요. 나를 진정으로 바라보는 누군가를 내가 보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한 사실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세상 모든 아름다운 것들은요, 사랑의 산물들입니다. 인간은 사랑에 빠지고 사랑에 치이고 그리워하고 아파하면서 또 사랑을 알아가면서 인생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테마로 찾아가는 시쿵 시즌4. 오늘도 우리는 두 편의 사랑시를 통해서 인생을 들여다볼까 합니다. 마음문 활짝 여신 여러분들에게 첫 곡 띄우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을 잊어버리고 사는 현대인들을 위해서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마음을 헤아려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시쿵 시즌4는 좀 더 다양하게 문학으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싶어서 이번에는 테마로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9월 한 달은 사랑을 소재로 시를 두 편씩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사랑한다라는 말을 핥혀지는 못되지만 직접 말하지는 못하지만 듣는 것 하나만으로도 가슴이 벅차고 그리움이 묻어나고 사랑했던 기억들이 떠오르고 또 그런 마음을 느끼게 함으로써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는 사랑을 찾게 해주고요. 또 사랑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풍성한 사랑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부드럽고 넉넉하게 삶을 느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매주 두 편씩 시를 저희 해설과 더불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첫 번째 시는요, 황지우 시인의 너를 기다리는 동안입니다. 낭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기다림이 없는 사랑이 어디 있을까요? 기다림은 사랑에 있어서 희망이기도 합니다. 사랑을 기다림에 빗대어서 잘 엮어내십니다. 이 시는 정말 첫 구절부터 가슴을 뛰게 합니다.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젊은 시절 사랑을 하면서 누구나 경험해 본 그런 풍경입니다.
찻집에 앉아서 문이 열리면 혹시 그녀일까 혹시 그일까 가슴이 쿵쾅거리던 그런 경험들 다 있으실 거예요. 약속 시간보다 먼저 나타나서 기다렸던 경험. 약속 시간이 다 돼갈수록 언제 올까 어떤 모습일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기대 반 설레임 반 그렇게 그가 들어올 입구를 바라보았던 경험. 시인은 우리가 경험했을 법한 그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들의 보편적인 감정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특별하게 다가온다 라는 표현은요, 기다림의 간절함을 더욱 느끼게 해주는 식기입니다. 뭐 나뭇잎 소리뿐이겠습니까? 세상 모든 소리가 다 그녀가 그 사람이 들어오는 소리, 그녀가 오는 소리, 그가 들어오는 소리로 들리는 거겠죠. 다음 식기도 참 마음을 애절하게 하네요.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 있을까?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입구를 향해서 귀를 쫑긋 세우고 사랑하는 사람 기다리고 있는 모습.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은 없을 거예요. 미리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해서요.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그녀가 되고 그녀가 되어야 했고, 그러나 그녀는 오지 않고 다시 문이 닫히고 더 조바심이 났겠죠. 기대감과 설렘이 조금씩 초조함과 실망감으로 바뀌면서 만나기로 한 그녀가 더욱 간절해지는 풍경입니다. 이어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 아주 먼 데서 지금도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처음에는 기다리는 일로 시작했지만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랑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당신은 오지 않았지만 내가 당신에게 간다 라고 말하잖아요. 다음 식기가 정말 예술입니다.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 라는 말이요. 뭐라 그럴까요? 이 현실적인 현재의 풍경을 뛰어넘어서 형이상학적인 사랑을 꿈꾸고 있는 것 같아요. 현실에서는 만나지 못하지만 당신은 내게 오고 있는 중입니다. 당신을 기다리는 동안 나도 당신에게 가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아직도 잊지 못했습니다. 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아름답죠? 인스턴트 같은 사랑을 하는 현대인들에게 사랑의 의미를 되짚어주는 철학적이면서도 아름다운 식기입니다. 마지막 식기는요, 참 확신과 믿음을 주는 식기입니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라는 식기요. 그러니까요, 기다리면서도 끊임없이 너에게 가고 있는 거예요. 간절하면서도 절실한 기다림 뒤에 얻는 기쁨이 함께 느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사랑은 절대 기다림이 필요한 것 같아요. 기다림 후에 얻는 만남,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기다림이 사랑을 절실한 마음이 들게 하고 사랑을 더 익혀주고 간절한 마음이 들게 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는 정말 마지막이 압권이네요.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라는 시기요.
이 시는 상당한 내재율이 느껴지는 시예요. 간절한 기다림과 그러면서도 언젠가는 사랑이 이루어질 것 같은 희망까지 느껴지잖아요. 어떤 평론가들은 이 시에 사랑하는 대상 너를 민주, 자유, 평화 등으로 해석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시를 너무 의미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때론 시를 어렵게 만드는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시를 멀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에서 너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해석해 보았습니다. 이 시를 쓴 황지우 시인은요, 1952년 전남 해남 출신입니다. 서울대 미학과를 졸업했고요. 시집으로는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나는 너다, 개 눈 속의 연꽃 등이 있습니다. 한신대학과 한국예술종합대학 문창과 교수를 역임했습니다. 특히 황지우 시인의 시집 90년대 후반에 발표한 시집이 있습니다. 어느 날 나는 흐린 주점에 앉아있을 거다 라는 시집인데요.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작가예요. 그 이후에 15만 부가 훨씬 더 팔려나갔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황지우 시인은 1980년대를 주도했던 시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찻집에 먼저 와서 들어오는 문을 바라보면서 문이 열리면 쿵쾅쿵쾅 가슴이 뛰었던, 또 그녀를 기다리면서, 그를 기다리면서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작은 소리 하나도 다 그녀 같던, 그 같던 그런 시절이 있었겠죠? 사랑의 불변, 사랑의 지속성을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 아주 먼 데서 지금도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기다리는 동안 너에게 나도 가고 있다. 라고 노래한 시인이 있는가 하면, 내가 꽃피는 일이 당신을 사랑해서가 아니라면 꽃은 피어 무엇하리로 시작하는, 뭐라 그럴까요? 사랑의 본질, 근원을 노래한 시인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시는요, 복효근 시인의 당신이 슬플 때 나는 사랑한다 입니다. 용담은 9월의 꽃이라고 합니다. 산과 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꽃이고요. 그런데 용담의 꽃말이 당신이 슬플 때 나는 사랑한다 라고 합니다. 참 서정적이면서도 진정한 사랑이 어떤 것인가, 사랑의 근원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그런 시기도 합니다. 복효근 시인은요, 평범하고 사소한 일상적 체험에서, 그러니까 흔히 볼 수 있는 자연적 소재 속에서 분사색을 통해서 참 생의 진경을 보여준다고 할까요? 아니, 열어준다고 할까요? 하여튼 그런 면이 있는 시인이에요. 내가 꽃피는 일이 당신을 사랑해서가 아니라면 꽃은 피어 무엇하리. 당신이 기쁨에 넘쳐 온누리 햇살에 둘려 있을 때 나는 꽃 피어 또 무엇하리. 시인은 처음부터 슬픔을 사랑하려고 작정한 듯 보입니다. 당신이 기쁨에 넘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당신 주위에서 당신을 화나게 하고 있을 때 나는 아무것도 당신에게 해줄 것이 없습니다. 라는 말이기도 해요. 다음 시기입니다. 또한 내 사랑한다 함은 당신의 가슴 한복판에 찬란히 꽃피는 일이 아니라 눈두덩 찍어내며 그대 주저앉는 가을 산자락 후미진 곳에서 그저 수줍은 듯 잠시 그대 눈망울에 머무는 일. 삶에 지쳐서 그대가 주저앉는 가을 산자락 후미진 곳에서 수줍은 듯
보일 듯 말 듯 잠시라도 좋으니까 그대 눈을 응시하는 일. 그것이 사랑의 의미라는 말이겠죠. 외롭고 쓸쓸한 그대의 눈망울에 머물러 주는 일. 보통 로맨티스트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명언 같은 말을 남깁니다. 다음 시입니다. 그렇게 나는 그대 슬픔의 산 높이에서 핀다. 저는 이 시기가 이 시의 클라이맥스 같아요. 나는 환하고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어 당신이 기뻐하고 행복할 때 피는 꽃이 아니라 나의 사랑은 당신의 가장 후미진 곳, 가장 소외된 곳, 가장 외로운 곳, 가장 상처받은 곳, 슬픔의 산 높이에서, 슬픔 중에서도 최고조, 그 산 높이에서 그대를 위해서 환하게 피어나는 꽃이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당신이 슬플 때 나는 사랑한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진정 사랑하게 될 때는 그대가 슬플 때입니다. 라는 말이죠. 감동입니다. 잘 되고 잘 나갈 때 나를 사랑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슬플 때 그때 사랑하리라 라는 말이기도 해요. 슬플 때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 라는 이 말은 용담이라는 야생화의 꽃말이라고 말씀드렸죠. 용담은 가을 산등성에서 많이 피는 꽃입니다. 보통 자주색 꽃이에요. 근데 꽃이 많이 피면 옆으로 처지는 경향이 있는 꽃이라고 합니다. 뭐 꽃들이 거의 그렇죠. 꽃이 많이 피면 그 무게에 그 줄기가 이렇게 휘잖아요. 그렇듯 이 꽃 역시 그렇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처지면서 바람에 쉽게 쓰러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용담은요. 그 쓰러지면서도 쓰러진 잎과 잎 사이에 더 많은 꽃을 피운다고 하네요. 위로가 되고 사랑에 빠질 것 같은 시기입니다. 복효근 시인은 이 시처럼요. 그의 시풍이 대단한 수사적 표현이나 시를 쓰는데 뭘 의도해서 뭐 전략적으로 화두 같은 것을 쓰지 않는 시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사물들이 제각각 품고 있는 그 색이 있죠. 그 색을 투시하는 눈이 있는 것 같아요. 더해서 차분한 관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조를 삶과 견주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그 시가 커다란 물줄기 같이 독자들의 마음에 쏟아지면서 적셔주는 그런 시를 쓰는 시인입니다. 물론 개인적 평입니다만 복효근 시인은요. 1962년 전북 남원에서 태어났어요. 전북대 사범대 국어국문과를 졸업했고요. 1991년 개간 시와 시학으로 등단했습니다. 시집으로는 당신이 슬플 때 나는 사랑한다. 버마제비사랑, 새에 대한 반성문, 따뜻한 외면 등이 있고요. 편운 문학상, 시와 시학상, 신석정 문학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벌써 문학 프로 시쿵 문 닫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행복한 한 주 지내시고 다음 주에 더욱 좋은 시로 만나 뵙겠습니다. 김은자였습니다.